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시작이 약간 애매했는데 썸네일을 올린 줄 알고 열심히 막 이렇게 하다가 킬 나니까 썸네일이 없는 거예요. 가끔 가끔 제가 썸네일을 갖다가 이거 올렸구나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안 올리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오늘이 그날입니다. 예. 네, 어쨌든 반갑습니다. 예, 방송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다라 방송 24년 9월 10일 방송 앞으로 호재는 없고 악재만 산적한 범죄당 10월 10일 의원 최대 30명 재판 넘겨질 것 이재명과 문재인 리스크 증폭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렇다라 방송에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그 뭐 하루하루 기사가 너무 많이 떠갖고 자, 또 하루에 한 번은 우리 기억하고 갑시다. 한동훈 지지하는 개혁 세력 찐 우파 유튜브 채널이 있고 한동훈 죽이려는 수구 세력 위장 우파 유튜브 채널이 있다. 여러분 잘 구분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요즘 뭐 그 유튜브도 아주 그 뭐 난리도 아닙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본격적인 방송 9월 10일 방송 이렇다라 방송 앞으로 호재는 없고 악재만 산적한 범죄당 10월 10일 의원 최대 30명 재판 넘겨질 것 이재명과 문재인 리스크 증폭 블루마운틴님 안녕하세요. 방송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잘 듣겠습니다. 예. 정말 만약에 제가 갑자기 무슨 뭐 급한 사정이 있어서 방송을 못 하게 되면 그 커뮤니티에 공지를 하겠습니다. 예. 근데 오늘은 제가 썸네일을 올린 줄 알고 방송을 딱 켰는데 썸네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 갖고 내가 썸네일을 안 올렸구나. 예.
그래서 또 썸네일을 만들어서 올리느라고 시간이 조금 지체가 됐습니다. 네. 아니 가끔 이런 일이 있어요. 1 년에 그냥 한두 번 가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자 그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오늘 아주 충격적인 여러분도 아마 들으시면 좀 '충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문해력 격차 오늘 아침에 그 돌직구 쇼에서 이걸 했는데 저도 정말 이 정도 심각한지는 몰랐습니다. 이게 인제 학생 그리고 학부모 요즘 그 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학생이 있고 또 학부모가 그러니까 인제 젊은 세대 아닙니까? 뭐 20 대에서 30대 고 사이가 현재 그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자녀를 가진 학부모들이겠죠. 여기에 대해서 했는데 그 문해력 인제 한국말에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거죠. 한국말이 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든 게 10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겁니다. 모집 인연, 공명 하면은 아니 0명 뽑는다고 낙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공명이라는 거를 갖다가 아니 아무도 안 뽑는데 왜 이런 공고를 내나 이런 뜻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다음에 한각과 마주보는 대변 대변이라는 건 뭐죠? 맞은편의 변을 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변. 그런데 대변 그러면 이걸 갖다가 "똥 아닌가요?"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땡땡 행위를 금합니다." 할 때 금합니다. 금이면 좋은 거 아니까 은금 보석 얘기하는 은금. 그다음에 우천시 장소 변경. 우천시는 어느 지역 도시인가요? 뭐 우천시 우천면 우천리 뭐 우천을 갖다가 무슨 뭐 인천시 이런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지 우천시. 그다음에 민초의 반란 해 갖고 민트 초코인 줄 알았다. 민초라는 게 민트 초콜릿의 약자인 줄 알았다. 그다음에 또 있습니다. 어 매질에 따른 빚의 굴절 매질 그러니까 매질 회초리 매질로 해석해 갖고 "왜 때리나요?" 이렇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심심한 위로. 심심하다고 "장난해?" 심심한 위로를 "심심하다. 장난하냐." 그다음에 이게 압권이에요. "추후 공고하겠다." 그걸 갖다가 "추후 공업고등학교가 어디 있나요?" 이렇게 추후 공고를 공업고등학교 추후 공업고등학교. 결혼식 축사 축사 소 키우는 곳이라고요? 농촌 가면 왜 축사라고 그러잖아요, 소 키우는 데를. 그래 결혼식 축사 소 키우는 곳. 네 중식 제국 전 중식보다 한식이 좋은데요. 일식이 좋은데요. 중식.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예. 아니 저도 정말 이거 오늘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진짜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그냥 캡처를 해 갖고 왔는데 이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돼 있답니다. 추후 공고 그러면 "추후 공업고등학교가 어디야?" 이렇게 그 물어본다는 거예요, 추후 공고를 갖다가. 그러니까 이 추후 공고라는 그러니까 이거는 애가 쓴 건 아니죠. 예. 추후 공고 그럼 추후 공고는 이건 아마 학부모 초등학교 학부모나 그런 데 학부모가 쓴 거겠죠. 예. 그래서 추후 공고한단 말을 갖다가 "추후 공업고등학교가 어디냐." 그래서 지금 요새 좀 이렇게 좀 교육계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독후감 숙제 받으면 챗GPT에 문의를 한다는 거야,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문해력 푸는 사교육까지 등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교육 그러니까 과외시킨다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한국말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그 한국말을 이해시키는 과외. 그다음에 원인이 뭐냐 15 초짜리 숏폼에 중독된 아이들. 읽고 이해하는 것을 멈췄다. 그러니까 요즘은 길면은 안 보잖아요. 저처럼 뭐 유튜브를 갖다가 1 시간 방송하면 안 보잖아 사람들이. 딱
보기 전에 딱 하고 이거 1 시간짜리야? 아 이걸 어떻게 1 시간을 어떻게 봐. 안 봅니다. 예. 그런 것처럼 요즘 왜 여기도 쇼츠 영상이 있다. 쇼츠 영상의 기준이 뭐냐면 60초 미만을 쇼츠 영상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60초 미만의 쇼츠 영상을 분석한 걸 보면 이렇게 유튜브 보면 이제 분석 자료가 이렇게 떠 있는 게 있는데 보면은 사람들이 되게 처음에 한 15 초를 제일 많이 보는 게 15초 보고 안 본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1 분도 보기가 힘든 거야. 60 초도 보기가 힘들어서 15초 보면 휙 다른 걸로 또 넘기고 15초 보고 또 휙 다른 걸로 넘기고 그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15 초짜리 쇼츠폼에 중독된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를 긴 문장이나 이런 걸 읽고 이해하는 것을 멈췄다. 그다음에 요즘 10 대라는 건 이제 초중고생이죠. 10 대라는 거는 10 대 하루에 평균 8 시간 인터넷을 이용한다. 여러분 이 평균값이라는 거는 굉장히 비밀이 있습니다. 평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뭐 평균 키가 160 이다. 평균 키가 170 이다 이러면 그 평균 키가 160일 시절에도요. 거기에는 누가 있었느냐? 저처럼 평균 180이 넘는 사람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평균이라는 거는 이 8 시간 평균 8 시간을 갖다가 인터넷을 한다. 그러면 이 중에는 평균 뭐 18 시간, 20 시간 인터넷 하는 들이 많이 있다는 거야. 왜? 8 시간 아니라 하루에 뭐 1 시간, 2 시간밖에 인터넷을 안 하는 애도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많이 하는 애들 기준으로 보면 하루에 뭐 15 시간, 20 이상 하는 애가 부지기수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평균의 비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 글을 읽기 꺼려하고 또 읽긴 읽었지만 핵심도 못 짚어낸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거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한국 사람끼리 이제 대화가 안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 그런 시대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나름대로 분석을 갖다가 돌직구쇼에서 뭐 이렇게 올린 게 있는데 그러면 원인이 뭐냐? 문해력 하나, 쇼츠 등 콘텐츠 노출. 그러니까 요새의 그 문화가 쇼츠 영상들을 갖다가 워낙 많이 보기 때문에 쇼츠 영상은 60초 미만이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익숙한 애들이 이렇게 긴 거를 갖다가 못한다. 이렇게. 그다음에 코로나 19로 인한 등교 공백이 있고 또 한자 교육 부족, 독서 부족, 지나친 입시 교육, 글쓰기 교육 부족, 어휘 교육 부족 이런 게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초등학생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러니까 초, 중, 고 다 이렇게 해당되는 얘기 그 초중고 교사들 한 20여 명 이렇게 해 갖고 교사 20 명을 갖다가 해 갖고 서베이를 한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다. 그러니까 요즘은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세대를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아이고 블루 마운틴님 헐 맙소사. 추후 공업고등학교요? 예. 아이고 어쩐데요. 예. 정말 이게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후공업동학교라는 거는 이건 아이가 한 게 아니라 아이의 학부모가 그렇게 커뮤니티에다가 추후공고 이렇게 나오니까 "아니 도대체 추후공업고등학교가 어디 있는 건데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그런 게 있습니다. 한국말이 한자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한국말은 소리글이죠. 그죠? 한국어 그러니까 훈민정음 쉽게 얘기하면 훈민정음은 소리글이잖아요. 한자는 뜻글자잖아요. 그런데 한국말이 정말 세계에서 굉장히 과학적인 언어 중에 유엔에서도 인정한 언어입니다. 한국어가 굉장히 쉽고 과학적이다. 쓰기도 쉽고 배우기도 쉽고.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쓰기도 쉽고 배우기도 쉬운데 문제는 한국말 자체에 한자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좀 유식하다 그러면 뭐 사자성어 이렇게 섞어 써고 사자성어라는 게 한자잖아요 다 그게. 그런데 아까 보신 그것처럼 예를 들어서 추후, 공고 이거 다 한자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세대 중에요.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한자 교육을 안 한 세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때는 한자 교육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저희 때는 아예 과목 중에 그 한자를 갖다가 뭐 국어 1, 국어 2 이렇게 해 갖고 뭐 국어 2가 뭐 한자고 한자도 저는 제가 그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 한문 그러니까 한자 있잖아요. 그 고문이라고 해 갖고 그거를 갖다가 저희는 배웠던 세대입니다. 고문을. 그래 갖고 그 고문은 그 뭐 옛날 그 뭐 그 시자 있잖아요. 뭐 시나 시조. 그래서 그때 선생님이 그 시나 시조를 갖다가 딸딸딸딸 그게 숙제예요. 그 딸딸딸 외우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딸딸딸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자를 좀 많이 하는 세대고 아이러니하게 제 윗세대에 있어요. 어 그 저보다 좀 나이가 많은 고 한 6 년인가 제 위의 윗세대는 한자를 몰라요. 그때 왜 한자를 모르냐 하면 그것도 그때 뭐 정치적인 이유에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한글을 사랑해야 된다. 왜 우리가 한자를 쓰냐." 그래 갖고 한글로 막 이렇게 다 바꿀 때였었거든요. 여러분 옛날에 그 종이신문 저 어렸을 때 종이신문 보면 그때 그 학생 때에도 국어 선생님이 항상 뭐라고 그랬냐면 사설을 갖다가 이렇게 오려 갖고요. 그 신문 맨 뒤에 그 사설이 있잖아요. 사설을 갖다가 오려 갖고 그거 숙제를 갖다 많이 냈거든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사설에요. 그냥 한자를 그냥 병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뭐 추후 공고 그러면 추후 공고를 한자로 쓰고 그다음에 뭐 접속사 접두어는 한글로 쓰고 이렇게 섞어 쓰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신문을 보면. 그 신문에 한자가 많이 나와 있는데 한자 공부를 어떻게 시켰느냐? 그 사설에 있는 그 한자를 갖다 다 그 자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한글 사전을 갖다가 자전을 찾아 갖고 그걸 갖다 해석해 오는 거예요. 그게 숙제인 거야. 해석해 오는 거야. 그렇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저희 세대는 한자를 그래도 아는 편이고 제 윗세대는 그 신문이 인제 그러던 시절이 있지만 어느 순간에 신문이요. 한글을 갖다가 안 쓰고 그러니까 한문을 안 쓰고 다 한글로만 표기하는 그 신문으로 이렇게 바뀐 시절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신문은 다 한글로 돼 있잖아요. 그 바뀐 어간이 제가 젊었을 때 제가 그 바로 우리 윗세대. 그래서 완전히 그때는 과목에 한자가 없었습니다. 교과 과목에 한자가 없고 그냥 한글만 쓰자. 한글 사랑 이렇게 해 갖고 사실 제 윗세대는 한자를 잘 몰라요. 학생 때 배우질 않았기 때문에. 예. 여러분 아마 저하고 좀 비슷한 그 연배에 계신 분은 제가 말하는 얘기를 알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자를 좀 공부를 하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자를 우리가 직접 안 쓰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국가, 대한민국 이거 다 한자 아닙니까 사실은? 예. 그렇기 때문에 한자를 내가 쓸 줄은 몰라도 그 뭐 대한민국 그럼 뭐 큰 대자에다 한나라 한자에다 백성민자에다 나라국자 뭐 이 정도는 좀 그렇게 해 갖고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이게 한국말이 통합니다 사실. 예. 그래서 저는 그 한자 교육을 갖다가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절실한 게 뭐냐하면 미국에서 큰 애들이 있어요. 미국에서 크는 그 뭐 1.5 세, 2 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미국 가 갖고 그 자녀들 제가 컨설팅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인제 그 사장님들이 우리 애들 뭐 미국에서 태어나 갖고 아니면 얘가 1.5 세고 2 세고 뭐 이렇게 이렇게 해 갖고 이제 대화를 하잖아요. 근데 말은 해요. 한국말은 해. 왜냐하면 부모들이 미국에도 좀 그 인식 있는 부모들은 집에서는 영어 못 쓰게 하거든요. 왜 학교 가면 맨날 그 영어만 계속 쓰고 막 이러니까 집에서까지 영어를 쓰게 되면 얘네들이 완전히 그 '한국어를 잊어버리겠다.' 그래서 그 좀 열성이 있는 부모들은요. 방학 때 연세대학교에 한글 학교가 있습니다. 그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제 세대 때는 있었어요. 그래 갖고 방학이 여름방학이 길어요, 미국 애들이. 그러니까 일부러 연세대에 그걸 보내요. 뭐 2 달, 3살 이렇게 코스로다가 "너 한국어 배워와라." 그래 갖고 방학 때도 그렇게 열정인 애들이 있어요. 미국에서는 또 이제 각 교회마다 한글 학교가 있어 갖고 거기서 태어난 애들을 갖다가 주말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교회 불러다가 그 한글 학교 그렇게 갖고 한글을 갖다 가리킵니다. 그래서 한국말은 해요.
얘네들이 뭐 "밥 먹었냐?" 뭐 "안녕하세요." 뭐 "어서 오세요." 이런 얘기는 하는데 대화를 갖다가 하다 보면 쪼끔 이제 의미 있는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의미 있는 대화를 하려면 어떻게 돼? 이게 한자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아까처럼 뭐 "야 이거는 네가 좀 묵상을 좀 해 봐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을 해 봐야 돼."라고 이게 똑같은 생각인데 사실 생각하고 묵상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묵상 이렇게 한자가 들어가면 그 얘기가 뭔지 몰라. 어 그래 갖고 사실은 이게 이제는 이 한자어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뭐 한자를 배운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뭐 이게 4대 정신이다. 중국을 갖다가 숭배하고 뭐 문재인처럼 뭐 중국은 큰봉우리고 우리는 작은봉우리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정말 저는 무식한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건 정말 뭐죠? 약간 좀 국수 꼴통? 국수를 아니 왜냐하면 이게 다 녹아져 내려 갖고 그런 것들이 수백 년이 지나면서 이렇게 녹아져 내려서 자연스럽게 한국말에 그 한자어가 그냥 한국화된 거거든요 이제는. 그 개념이 다 한국화되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뭐 우리나라 말을 갖다가 배우는데 커뮤니케이션을 정확히 해야 되는데 한자어를 공부 안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정확히 한다? 그럼 그 뜻을 어떻게 이해를 하죠 도대체? 그럼 다 이렇게 풀어서 얘기해야 됩니까? 묵상이라는 거는 네가 어떤 혼자서 조용히 조용히 깊은 생각을 하고 그렇게 어떤 내면의 어떤 그런 영적인 어떤 차원에서 생각하는 게 묵상이야. 아니 일일이 얘기할 때마다 그렇게 풀어 갖고 다 이렇게 풀어 갖고 그렇게 얘기하면 이게 대화가 돼요, 안 돼요, 도대체? 예? 음. 네. 그렇습니다. 예. 일상님 국어 순화 운동 예 맞습니다. 저희 시절에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몇 년 동안 중고등학교에서 한자를 안 가리키던 그런 커리큘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제 위의 세대 사람들은 바로 위에 한 5-6년 고때는 한자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거꾸로 저한테 물어봐요. "이게 무슨 얘기야? 한자어 이게 뭐야?" 그런 한자에 약한 세대가 있습니다. 음. 일상님 맞아요. 아이고 예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블루 마운틴이 저도 과목에 한자 있어서 한자 쓰기 대회도 나오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저하고 같은 세대. 네 열정님. 예. 한동훈, 이원석 묶어서 문재인, 이재명 수사를 벌일 동안 그동안 안 한 책임을 한동훈에게 책임을 묻는 가짜 유튜버들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자기들끼리 찐 우파라고 주장하 열정님. 걔네들은 지금 그렇죠. 한동훈하고 이원석이 친하다 라는 그 친하다는 이유가 뭐죠? 사법 같은 기수잖아요. 같은 동기. 그래서 이원석이 1 등하고 한동훈이 2 등했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거는 이런 거예요. 제가 이원석은 잘 모르겠어요. 이원석이 자꾸 사람들은 뭐 "좌파다, 좌파다. 문재인을 갖다가 카바치고 있다." 뭐 이러고 그러면 왜 한동훈을 갖다가 이렇게 이원석하고 엮느냐. 두 가지 때문에 엮는 건데 하나는 같은 동기라는 거. 한동훈하고 이원석이 사법 기수가 똑같다. 그거 하나. 또 하나는 뭐냐.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인사권이 법무부 장관한테 있잖아요. 근데 법무부 장관 때 검찰총장으로 이원석을 지명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동훈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엮어 갖고 그래서 이원석이 그렇게 수사 안 하는 게 결국은 이원석이 문재인을 비호해 주려고 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이 수구 우파들 가짜 유튜버들은 뭐냐 이원석의 그런 행태를 갖다가 이원석만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갖다가 한동훈하고 엮어서 아까 얘기한 두 가지 있잖아요. 사법시험 동기다.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이 당시에 이원석을 검찰총장으로 지명했다. 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한동훈을 싸잡아서 비유하는데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동훈이 검찰총장이라는 그 위치가 이게 수사를 갖다가 해라 말아라 하는 위치는 아닙니다. 검찰총장 아니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의 위치가 수사에 관여하는 게 아니에요. 법무부 장관은 그러니까 수사는 검찰총장 책임하에 이런 검찰에서 하는 거고
예? 검사들이 하는 거고 법무부 장관이 일일이 어떤 뭐 특정 사건으로 왜 이재명 수사를 안 하냐, 왜 문재인 수사를 안 하냐, 이런 위치가 아니에요. 법무부 장관은. 그러니까 그거는 억지인 거죠. 예, 억지입니다. 예. 아이자님, 아이고,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일상님, 예, 동기죠. 이원석하고는 접하 수사다가 한동안 4번이나 출제됐는데,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좀 억지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명확히 해야 돼. 내가 이원석은 분석을 갖다 별로 안 했기 때문에 이원석이 좀 좌파 성향이 있어서 그 사람 뭐 고향도 뭐 전라도다 뭐 이런 거 갖고 자꾸 이렇게 엮는데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이원석이 정말 그걸 봐주려고 문재인 수사를 여태까지 안 한 건지, 봐주려고 이재명 수사를 안 한 건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런 행태를 갖고 어, 그 한동훈과 이원석을 갖다가 패키지로 묶어갖고 한동훈이 좌파고 한동훈이 결국은 문재인 수사도 맡고 뭐 이재명 수사도 맡고 그런 거 아니냐? 그거는 말이 안 된다. 그거는 이게 논리가 그러니까 사람이 뭘 주장을 할 때는 이렇게 연결고리가 이 논리의 연결고리가 이렇게 딱딱딱딱딱 이렇게 맞아갖고 이렇게 가야 이렇게 A는 B, B는 C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는 연결고리가 전혀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열정의 이원석 추천을 한동훈이 했다고 아니 그거는 맞죠. 왜냐하면은 뭐야 그 뭐죠? 인사권이 검찰의 인사권은 법무부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유일하게 그 검찰을 갖다가 통과 이 좀 뭐라 그러죠? 영향력을 준다고 그러나? 통솔할 수 있는 거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일 대표적인 게 인사권. 어쨌든 법무부 장관한테 검사들의 인사권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개는 그 뭐야 추미애가 썼던 그 뭐죠? 그냥 법무부 장관이 이 직권으로다가 왜 이렇게 그 직권 명령 내리는 거 있잖아. 그거 딱 두 가지입니다. 근데 그 두 번째 방법은 잘 안 쓰고 되게 이제 인사권이 있기 때문에 되게 통제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예, 정윤아님, 말도 못합니다. 요즘 툴투부들 한동훈 대표님, 집회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뭐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그런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제 시간이 흐르면, 압니다. 예. 시간이 결과가 나오면 압니다. 그러니까 항상 제가 이 앞에도 보여드렸잖아요. 그 수구 세력 유튜버, 개혁 세력 유튜버, 이걸 항상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상황이 이제 반전이 되잖아요. 그 상황을 갖다가 언제로 보냐? 1년 후로 보거든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이거 6개월까지는 엄청 내가 고생할 것 같고 당대표가 된 다음에도 6개월까지는 엄청 고생할 것 같고 한 1년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국힘의 틀이 잡힐 것 같다. 이걸 미리 예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년 후에 어느 정도 이제 틀이 잡힌다는 건 뭐예요? 그 한동훈 대표가 나름대로 영향력을 갖고 완전히 이제 딱 힘을 갖다가 결집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낸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때가 되면 결국은 이 수구 세력 가짜 유튜버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한동훈을 빨아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예, 일상님 20년 한 번 이모부가 좌판이 한동훈 편이 하던 예, 원시 어거지 논리죠. 자통당에서 예, 맞습니다. 아마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아. 그 이모부 얘기 꺼내면서 한동훈이 뭐라 그래? 한마디 했잖아. 이모부 뭐 좌파고 어쩌고 저쩌고. 저 20년 동안 만난 적이 없는데 깜짝. 그때 그 표정 봤어요? 그 얼음. 원희룡의 그 얼음 표정 봤습니까? 그래 다시 묻잖아. 정말 20년 동안 안 만났습니까? 예, 안 만났는데 말 없어. 예. 아직 그 한동훈을 잘 몰라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이 문해력 얘기를 갖다가 오늘 이 얘기를 듣고 아니 저도 평소에 좀 그런 거를 많이 느끼고 있었는데 오늘 드디어 이게 또 이 채널에 의해서 끄집어내 갖고 여러분 같이 한번 나눴습니다. 예.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 4월 10일 날 총선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그런데 공소시효라는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총선에 대한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그 공소시효는 6개월입니다. 굉장히 짧죠.
그러니까 6개월 안에 그 검찰이 기소를 해야 돼요. 선거법 위반으로. 그러니까 지금 얼마 남았습니까? 4월 있으니까 10월 10일이 딱 6개월 이제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시점 아닙니까? 그러니까 10월 10일이 이제 얼마 안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요 한 달 안에, 그러니까 10월 10일이 가기 전에 10월 10일 안에 지금 예측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의원들이 최대 30명 정도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질 거다. 근데 이 의원이라는 건 되게 어디에 속한 의원이겠어요? 물론 뭐 국힘에 속한 그 선거법 위반 사례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뭡니까? 우리가 얘기했던 뭐 양문석, 뭐 부동산 사건 뭐 이런 거 아시잖아요. 딸 이름으로 그렇게 해 갖고 불법 대출 받아 갖고 막 대치기 해 갖고 뭐 이 뭐야 강남에다가 아파트 사고 걸리니까 또 다시 뭐 그랬던 거.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 얘기죠. 결국 선거법 위반이라는 게. 그래서 대부분 이제 범죄당에 속한 의원들 지금 최대 30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질 거다. 그러면 이게 이제 확정 판결이 나면 배지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지금 그 제가 오늘 타이틀을 이제 범죄당은 호재는 없습니다. 호재는 없고 이제 악재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일만 터질 일만 남고 이제 꼬꾸라질만 남고 이게 안 좋은 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요즘 이 얘기를 잘 얘기를 안 해요. 얘기를 안 하는데 그 어벤져스에서 오늘 그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알고 계시라고 범죄당은 이제 악재만 남았다. 그래서 범죄당 의원 중에 거의 한 30명 정도 최대가 결국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질 거고 그게 뭐 한 1년쯤 지나서 확정 판결이 나면 그러면 배지가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이 범죄당은 또 심각한 게 뭐냐? 그 이재명과 문재인 리스크가 지금 코앞에 닥쳤습니다. 그 오죽했으면 서로 앙숙인 그 이재명과 문재인이 서로 만났겠습니까? 회동. 그래서 이거는 무슨 회동이냐? 이거는 그 사법 리스크를 그 피하기 위한 동맹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했습니다. 지금 문재인은 전사위 특혜 의혹, 이게 제3자 뇌물죄라고 그랬잖아요. 거의 뭐 이상직 관련하고 뭐 여러 개. 이게 또 하다 보니까 또 김정숙이 돈을 갖다 뭉칫돈을 갖다가 또 딸한테 준 얘기. 뭐 여러 가지 것으로 인해서 지금 문재인이 사법 리스크가 굉장히 지금 증폭되고 있고 이재명도 역시 마찬가지로 10월 달에 10월 20일 날 결심이 하나, 또 10월 30일 날 또 결심이 또 하나, 이렇게 해서 10월 중에 그 두 개가 결심이고, 그러면 그 1심 확정 판결은 언제 나오느냐? 한 달 후에, 그러니까 11월 안에는 나올 거다. 지금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대로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9월 20일 날, 그다음에 10월 30일, 9월 30일 날 이렇게 돼 있습니다. 9월 20일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그다음에 결심공. 여러분 결심공판도 지금 두 개가 아닙니까? 9월 20일 날 공직선거법이 결심공판, 또 9월 30일 날 위중교사 결심공판. 이 결심공판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 두 가지가 이루어지는 게 결심공판입니다. 하나는 일단은 구형이죠. 그 검찰에서 구형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공직선거법 위반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징역 2년에 처해 주십시오. 뭐 위중교사니까 뭐 징역 3년에 처해 주. 이걸 이제 구형을 하는 거죠, 검찰에서. 구형과 더불어서 결심공판 때는 또 뭐가 있냐면 피의자, 피의자의 최종 진술이 있습니다. 왜 마지막에 그래도 판사 앞에서 확정 판결하기 전에 걔도 자기의 어떤 입장을 갖다 대변할 그런 거는 한번 기회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검사가 구형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징역 5년 이렇게 구형을 때려주세요. 구형을 할 때 역시 마찬가지로 피의자도 마찬가지로 판사님 억울합니다. 저 좀 봐주세요. 저 이번에 가면요 30년 동안 햇빛을 못 봅니다. 이제 이런 얘기할 기회를 주는 거죠. 그게 결심 공판이고 그 결심 공판이 이루어진 대개 보면 한 달 안에 다시 그 재판정에 재판을 열어 갖고
최종 판결 판사가 이제 판결문을 읽으면서 "이런 이유로 너를 갖다가 뭐 징역위원회에 처한다." 땅땅땅. 이게 인제 10월 달에 있을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그거 그 위중교사 뭐 선거법 위반뿐만이 아니라 지금 대장동 백현동도 계속 지금 그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이재명은 계속 그 김문기를 모른다. 뭐 같이 그때 호주 간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같이 그렇게 호주 가 갖고 한 뭐 열댓 명 이렇게 가 갖고 한 2-3주 보냈지만은 공치느라고 골프 공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대화할 시간도 없었고, 그다음에 뭐 꼭 접촉했다고 전부 기억하는 거니 기억이 안 난다. 근데 유독 왜 김문기 씨만 기억이 안 나는지 모르겠어. 그다음에 또 이게 압권이야. 하위 직원들과 채통 떨어지게 사소한 잡담하지 않는다. 김문기가 하위 직원이라는 거야. 아니 근데 하위 직원인데 왜 데리고 갔어? 도대체 호주까지 왜 데리고 갔어? 하위 직원을 갖다가. 걔도 나름대로 직책이 있고 높으니까 데려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진을 갖다가 제시했음에도 같이 찍은 사진들을 여러 장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할 멘탈이면은 이재명의 멘탈이 보통이 아닌 거죠. 예. 그다음에 그 6일 날, 그러니까 얼마 안 됐습니다. 지난 6일 날 "유동규도 시끄러운데 특별히 인연 없던 고 김문기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다. 고 김문기가 골프 낚시한 건 팩트 맞지만 기억은 안 난다." 이게 뭔 얘기죠 도대체? 어. 골프 낚시한 건 분명히 같이 한 것 같은데 그 김문기가 기억이 안 난다. 이걸 갖다가 뭐라고 뭐 선택적 망각입니까? 이게 뭡니까? 예. 이 사진 이렇습니다. 그 바로 앞에 앉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바로 앞에 김문기 씨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 이게 그 하루에 최소한 3 끼는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루 3 끼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3주 있었다. 그러면 뭐 20일 잡고 하루 3 끼면은 60 번을 식사를 했다는 거야 이렇게. 60 번을 식사했는데 기억이 안 난다. 누군지 모르겠다 김문기가. 도대체 이게 어느 나라 언어입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초딩처럼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말이 어렵나요? 한자어가 섞여 있나? 안다는데 한자어가 섞여 있나? 김문기 그것도 사실 우리나라 이름이 다 한자 아닙니까? 성하고 이름이 한자를 못 읽으시나 김문기? 한자 장애. 이건 이제 어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 위증교사 재판에서 있었던 건데요. 여러분 혹시 이 녹취록 들어보셨습니까? 이 녹취록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지금도 뭐 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한참 돌아다닐 때 저도 그 녹취록 들어봤습니다. 그 쉽게 전화 통화 내용 녹취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씨가 전화를 해 갖고 뭐 "이러이런 적이 있잖아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꾸 "있잖아요,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전화 받는 사람은 그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게 좀 오래돼서 뭐 기억은 안 나는데요. "아니 근데 뭐 이렇게 했었잖아. 이렇게 했었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계속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니까 이재명이 뭐라고 그러느냐. 그냥 지금 내가 억울하게 이렇게 뭐 이렇게 되니까 뭐 이러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면 법정에서 뭐 질문할 때 "이러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봐라 한번. 이러이런 식으로 얘기한 생각해 봐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도 그렇게 계속 이재명이 이렇게 저렇게 요구를 하니까 나중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냥 이재명 시장님이 하는 취지를 갖다가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보고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그냥 아예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기억 안 나는 걸 자꾸 "이거 아니냐 저거 아니냐." 이렇게 해 봐야 내가 뭐 특별히 얘기할 수 없으니까 "당신이 원하는 답을 갖다 그냥 써 갖고 나한테 줘라. 그럼 내가 그대로 그냥 얘기할게." 나중에 인제 그런 식으로 대화가 됩니다. 그 녹취 내용을 보면
그런데 인제 그 내용을 갖다가 어제 그 재판정에서 검찰에서 인제 튼 것 같아요, 그 녹취록을. 그러니까 이제 검찰 주장은 뭡니까? "아 녹취록 들어보면 뭐 혐의가 너무 명백하지 않느냐. 아 이거 완전 뭐 위증교사 아니냐." 이렇게. 근데 이재명 측은 또 뭐라고 얘기했냐? 검찰 그 서중조사 내용 대부분 녹취록이 이제 짜집기가 되니까 뭐 "이렇게까지 뭐 해야 하나? 의문이 있다." 근데 그 짜집기 얘네들 할 말 없으면 짜집기. 자 그래서 여당 그 의총서 이재명 위증고사 사건 그 녹취 공개를 했죠. 그래서 2018 년에서 2019년 통화 투정함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말 "내가 타깃이고 정치적 배경이었던 사건이었다는 점을 얘기해 달라." 그랬더니 그 김 씨는 뭐라고 그랬느냐.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김병량 성남시장 수행비서 입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중에는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죠. "변론 요지서 보여 줄 테니 기억 되살려 주시고" 아예 써 줄게. 내 의도를 써줄 변론 요지서 보낼 테니 기억 되살려 보시고 이렇게 얘기해 달라. 뭐 이렇게 인제 얘기했다는 거죠. 무려 3 차례나 이렇게 압박 통화를 했다. 그리고 약 4분 분량이라고 합니다, 녹취록 분량은. 음. 자 이재명의 리스크도 이렇게 점점 구체적이 돼 갖고 인제 9월 달 이번 달이죠. 9월 20 일, 9월 30일 날 결심 공판이 있고 그다음에 10 월에는 1 심 최종 판결이 나올 거다. 이렇게 예측을 이제 코앞입니다. 근데 반면에 문재인도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제3 자 뇌물죄. 근데 윤건영이 뭐라고 그랬느냐. 문재인이 "엄청 화가 났다." 이렇게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 들으면서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예. 피의자 적시진분 최측근 윤건영이 저는 반응이 뭐냐. 2-3 주에 한 번 정도 뵙는데 대통령 성품이 화가 나더라도 잘 표현 하는 스타일인데 대단히 화가 많이 나셨다. 아니 그 문재인 화가 나 갖고 그럼 어쩌겠다는 거지. 나는 아니 문재인 화나면 윤건영은 쫄 수 있지 모르지만은 아니 뭐 문재인 화났다고 뭐 우리가 좁니까? 우리가 뭐 어쩌라는 거예요 도대체. 예? 이거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음. 예. 정인아 님 국힘은 3 명이랍니다. 아이고 저보다 정보가 많으시네.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역시 말한 대로 대부분이 범죄당이죠 결국은. 국힘은 한 3번 정도 선거법 위반 나머지 한 30명 중에 나머지는 인제 범죄당 소속. 예. 이게 호주가 아니라 뉴질랜드구나. 열정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수정해 주셔서. 예. 뉴질랜드 골프 여행. 예 맞습니다. 예 정인아 님 그래도 골프 치고 낚시한 건 인정해 주세요. 그러니까 말이 이상해. 골프 치고 낚시한 건 맞는데 문제는 뭐예요? 김문기는 기억이 안 난다. 그럼 누구하고 골프 치고 약속한 거야 도대체? 정말. 예 블루마운틴 안면 인식 장애 있다고 했어요. 예. 정인아 님 박정훈 의원이 틀었잖아요. 예. 아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맞아. 그때 저도 그때 한참 그게 이슈가 됐잖아요. 예. 그때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윤건영이 이렇게 지금 문재인 "왜 화나게 만드니?" "대단히 화가 많이 나셨다." 이렇게. 그런데 지금 제가 그 말을 했잖아요. 이재명 입장에서는 문재인의 이익에 추종심이 더 빨리 날 확률이 있습니다. 이재명은 지금 어느 정도 자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1심 판결이 나도 그게 물론 뭐 현타는 맞겠지만 이 법적으로는 아직 효력은 없잖아요. 왜냐하면 대법원까지 가 갖고 최종심이 나야 뭐 이 피선고권이 없어지고 대권에 못 나오고 뭐 이런 게 인제 실적인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은 사실 자신이 있는 거야. 거기까지 끌고 갈 자신이 있는 거야, 대선 전까지. 근데 문제는 이 문재인의 수사는요. 이거 굉장히 간단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 제3자 뇌물죄는요. 너무 간단합니다. 예.
지금 대장동이나 뭐 백현동 뭐 위중교사 이거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도 너무 많아. 대장동 백현동은 이거 안 끝납니다. 대선 전까지 끝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증인 신청을 갖다가 무슨 200명, 300명씩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일일이 다 증인 나와 갖고 뭐 증인 신청하면 뭐 증인 뭐 하고 또 그럼 다음 회기에 또 다른 증인, 또 다른 증인 이렇게 끄는 거죠. 이중교사 이것도 뭐 거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잘하면은 이게 나올 수 있겠지만 판사들이 겁을 먹잖아요. 예? 지금 이거 질질 끄는 게 누가 끄는 겁니까? 검사가 끄는 겁니까? 아니죠. 뭐 누가 끄는 겁니까? 이 끄는 거는 두 당사자가 끄는 거예요. 하나는 이재명 쪽의 변호사. 그래서 뭐 무슨 판사 뭐 회피 신청했다가 뭐 또 그게 안 되면 그러니까 회피 신청한 동안 또 뭐 몇 주, 한 달, 이렇게 또 재판이 안 열리잖아요. 그래갖고 또 뭐 이러저런 이유로 또 뭐 코로나 걸렸다. 그래갖고 이번에 또 2주 미뤄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뭐 그때그때마다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질질질질질질 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또 누가 끌고 있느냐? 판사들이 끌고 있는 거예요, 판사들이. 이번에 그 코로나 걸렸을 때 그걸 갖다가 끈 게 그 이재명 변호사 측에서 코로나 걸렸기 때문에 이걸 좀 연기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코로나 걸렸다는 얘기만 했는데 그 담당 판사가 코로나 걸렸으니까 그러면 2주 연기합시다. 해 갖고 판사가 알아서 연기를 해 줬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판사가 계속 끌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그 판사가 한 2년 3년 끌다가 그냥 사직서 내고 튀어버렸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또 새로운 판사가 와 갖고 또 받아 갖고 뭐 사건 파악하고 뭐 하고 또 시간이 걸려 갖고 또 재판이 안 열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재판을 질질 끌고 있는 거는 판사가 끄는 거란 말이지. 그 핵심은 판사입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의지가 있으면은 뭐 증인 신청을 갖다가 암만 수백만 명 해도 그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 갖고 증인 신문 이러이러한 사람은 할 필요 없네. 이거 20명으로 줄여. 이게 판사가 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권한이 있습니다. 판사가. 근데 그런 거를 안 하고 지금 진리 끌고 있는 건 판사가 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재판은 이게 그 최종 판결이 나오기가 어려운 게 지금 눈치를 보고 있어요, 판사들이. 이 범죄당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괜히 내가 이 판결 한번 잘못 두드렸다가 이재명이 만약에 못 나오게 되면 그 개딸들 뭐야 그 무식한 그 개딸들 그다음에 개딸들의 어떤 난폭함 괜히 이거 우리 가족 해코지나 하는 거 아니야? 이거 걔네들이 또 뺑 돌아가 갖고 이거 나한테 뭐 위협하고 죽이겠다고 또 난리치는 거 아니야? 이 겁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판사들이. 그래 갖고 지금 이재명 재판은 최종심까지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또 그것 때문에 지금 공포 분위기를 계속 조종하면서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판사들을? 근데 문재인은요, 사건이 너무 간단해요. 물론 문재인도 복잡한 사건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그, 뭐야, 그 탈북한 사람을 갖다가 강제로다가 북송시켰다든가, 아니면 뭐, 서해, 어떻게 그냥 표류로 흘러간 사람을 갖다가 그냥 월북했다. 이렇게 뒤집어쓰갖고, 또 북한에서는 그냥 총살하고 또 불에 태워 죽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뭐, 통계를 조작해갖고 한 그런 사건도 있고, 굉장히 여러 사건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뭐 증인도 많이 해야 되고 수사하는 과정도 없고 연루된 사람도 굉장히 많고 하기 때문에 조사하는데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검찰에서 이 사위 사건을 갖다가 딱 찍었느냐? 이거는 굉장히 심플해요. 여러 사람이 껴있지가 않아. 딱 껴있는 건 뭐냐? 그 문재인 당사자하고 그다음에 이상직 그 대가 서로 주고받은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라는 그 직하고 그다음에 그 뭐야 중진공이라는 그 이사장이라는 직하고 그다음에 그 문다혜가 그 태국에 갔을 때 그 생활비 지원하고 타이 이스타jet에 취업시켜 갖고 그 돈 준 거 아주 대가성이 명확하고 그다음에 사건도 심플해. 걸려 있는 사람도 딱 정해 있어. 이상직, 문재인, 문다혜. 딱 요 라인만 딱 걸려 있는 거예요. 뭐 그 외에 다른 사람을 갖다가 굳이 깊게 팔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제3자 뇌물이라는 게 아주 명확합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지금 부각시켜 갖고 집중적으로 이걸 공략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선 전에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최종 판결까지 3심까지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이 만약에 대선 전에 이게 판결이 나왔고 유죄 판결이 돼서 뭐 감옥에 가거나 이게 사단이 나버리면 그 데미지를 갖다가 이재명도 안 입을 수가 없죠. 예. 왜? 지금 유일하게 살아있는 대통령 아닙니까? 전직 대통령 중에 지금 다 돌아가셨잖아요. 그 범죄당 출신의 대통령은 다 돌아가시고 지금 유일하게 남은 게 문재인 하나 아닙니까? 전 대통령으로는. 그러니까 또 현실적으로 지금 친문들이 지금 뿌리를 받고 있는 게 또 범죄당 아닙니까? 지금이야 숨을 죽이고 있지만 언제든지 지금 뛰쳐나올 수 있는 게 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영향력이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이 만약에 감옥을 간다. 그러면 당연히 범죄당 전체가 데미지를 입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재명이 자기 방탄을 위해서 결국 문재인이 좋아서 그걸 보호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방탄을 위해서 지금 보호해 주려고 그러는 거다. 그걸 갖다가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블루마운틴님, 그럼 10월 판결 물 건너 간 거네요. 아니, 그러니까 1심 판결은 난다는 거죠. 근데 1심 판결이 났다고 해서 그게 피선고권이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피선고권은 언제냐 하면 1심 판결이 나면 당연히 이거 부당하다. 그래갖고 또 뭐 고등법원 가겠죠. 그죠? 그 2심 항소하고 또 2심 판결 나더라도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갖고 또 대법원 또 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대법원까지 이게 최종 판결이 대법원에서 나야 그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피선거권이 떨어져 갖고 이재명이 대선 출마를 못 하는데 지금 그 이재명은 대선 출마 전까지는 그 최종 판결,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까지 안 나올 자신이 있는 거지 나름대로. 예. 그런데 문제는 그렇지가 않다.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정인환이 그럼 판사 그만둬야죠. 판사들도 판결이 꼬리표처럼 달고 다닐 텐데요. 근데 그 생각해 보세요. 양심적인 판사들은 그 명예, 자기 판사로서의 명예를 중하게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권순일 한번 봅시다. 권순일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예. 권순일이 굉장히 똑똑해 갖고 완전히 그 판사의 엘리트 코스를 갖다가 이렇게 그 올라온 판사래요. 그 권순일 그 대법관이. 그런데 권순일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실 권순일이 그 원죄가 있습니다. 그 이재명에 대한 원죄. 만약에 그때 당시에 그 뭐죠? 그 TV 토론했을 때 거짓말했잖아요. 그게 선거법 위반으로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래갖고 1심에서도 유죄, 2심에서도 유죄, 대법원 마지막만 남았습니다. 근데 권순일이 그걸 갖다가 확 뒤집어 갖고 무죄를 갖다가 해갖고 이재명이 기사회생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엘리트 코스를 갖던 판사라 할지라도 그런 권순일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게 그 이유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뭐 예서 50억 클럽 같은 뭐 그런 뭐 돈을 주겠다, 뭐 노후를 보증해 주겠다, 뭘 해 주겠다, 무슨 약속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판결을 뒤집어 갖고 결국 지금 권순일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관련해 갖고 그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판사라고 다 그냥 그런 명예를 중시하고 그런 거 그 판사직을 갖다 영예롭게 그 하는 판사도 있는 반면에 권순일처럼 내가 이 똑똑한 머리로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대법관까지 왔는데 어떻게 내가 여기서 한몫 챙겨야 될 거 아니냐. 내 3대가 먹을 거를 챙겨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판사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유창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니 도대체 저는 정말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걸 풀어줄 때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이 구속적 부심할 때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이런 거 있잖아.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할 때 유창훈의 논리가 뭐였습니까? 당대표이기 때문에 이 민주당, 범죄당의 당대표이기 때문에 도주할 이유도 없고 그 다음에 증거인멸할 이유도 없다는 거지. 당대표이기 때문에. 아니 그 반대 아닙니까? 당대표이기 때문에 막강한 권한과 파워가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을 갖다가 더 효과적이고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게 당대표 위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왜 그렇겠어요? 모르긴 몰라도 유창훈이 범죄당 눈치 본 거 아닐까요? 제가 옆에 있어서 옆에 없어 갖고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렇게 정말 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초딩들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판결을 갖다가
그 판사라는 그래도 그 대한민국의 그 나름대로 그 유식하고 똑똑하다는 그 판사가 유창훈 판사가 그렇게 해 갖고 유 이 이재명을 갖다가 풀어 주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판사들을 믿으시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야 뭐 꼬리표가 뭐 달고 다니건 뭐 그런 걸 갖다가 무슨 신경 쓰겠어요. 예. 자기 그냥 그 부귀영화 누리면 그냥 땡치겠죠. 예. 블루마운틴 님 대통령은 무슨 나는 문재인이 대통령이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 대통령은 아닌 거죠. 쉽게 얘기하면 범죄당 대통령일지는 모르겠지만 내 대통령은 아닌 거죠. 예. 정의원님 그럼 박 대통령은 도망갈 것 같아도 구속이 예.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죠. 예. 그래서 저는 판사들도 판결을 잘못하면 그거는 그 왜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검사들도 만약에 그 수사를 잘못하면 나중에 뭐 이렇게 걸어 갖고 뭐 직권남용이나 뭐 이런 걸로 이렇게 해 갖고 감옥에 가잖아요. 근데 판사들은 왜 감옥을 안 가죠? 난 여태까지 판사들 감옥 간다는 얘기를 갖다가 거의 들어본 적이 혹시 아세요? 판사들 중에 감옥 간 케이스 아세요? 판결을 잘못해 갖고. 아니 검사는 수사를 잘못하면 그거 뭐 비리가 있다 뭐가 있다 해 갖고 나중에 그 몇 년 지난 다음에라도 또 이렇게 엮어 갖고 감옥을 보내잖아요. 근데 판사들은 왜 판결을 잘못하면 그 대표적인 게 지금 그 정윤아 님 얘기한 대로 박 대통령 그거 헌재에서 판결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갖고 헌재에서 그걸 갖다가 판결해 갖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갖다가 시키고 무슨 뭐 국기를 문란시켰느니 뭐 대한민국의 뭐 헌법을 갖다가 뭐 파괴를 했느니 뭐 그러면서 판결하지 그 판결한 그 판사 어? 그 판사는 지금 서울대에 교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뭐 명예교수인가 뭔가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알고 있기론 그래요. 그런데 왜 그런 분들은 그 판결을 잘못했으면 나중에라도 이게 밝혀졌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죄가 없다는 게 밝혀졌잖아요. 그러면 그때 잘못 판단한 그 죄를 물어 갖고 그게 보통 판결입니까 도대체? 이 국가를 갖다가 정말 흔든 판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판결을 갖다 물어 갖고 다시 수사를 해서 그래 갖고 감옥에 보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판사들도? 예. 저는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게 그런 법이 없어 갖고 지금 판사들을 감옥에 못 보내는 건지 왜 못 보내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예. 어쨌든 간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문재인도 그렇고 그러니까 범죄당은 남은 거는 악재밖에 남지 않았다. 이제 좋은 시절 다 가고 악재밖에 남는 국회의원도 한 30여 명 인제 선거법 위반으로 걸려 갖고 그렇게 해 갖고 빠지가 떨어질 상황이고 그다음에 또 이재명 의 그 1심 판결도 나오고 10월 달에 또 문재인도 이게 사건이 아주 심플한 사건이기 때문에 아주 급물살을 탈 거다. 그래서 지금 범죄당에서는 검사들을 탄핵하겠다. 이렇게 탄핵 그 얘기를 갖다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음. 뭐 이런 겁니다. 이 검사들이 다 이재명 수사하고 문재인 수사한 그런 검사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수사한 검사들 탄핵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그건 이제 이창수를 이제 타겟으로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창수 검사가 이게 승진을 한 게 그 전주지검장 시절에 그 문재인 수사를 갖다가 총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주 현격한. 그러니까 이창수 검사가 처음 시작한 게 뭐냐? 지금 제가 얘기했던 그 사위 이상직과 사위 커넥션 그 제3자 뇌물죄로 걸어갖고 수사를 시작한 게 이창수가 전주지검장 시절에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능력을 이정받아 갖고 이번에 그 서울중앙지검장이 됐죠. 예. 그래갖고 지금 또 이창수를 갖다가 탄핵하겠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재명 관련해 갖고는 제가 그때 보여준 대로 4명의 예, 아이고. 예.
이게 무명의 검사. 예. 음, 이재명을 수사했던 4명의 검사. 거기 이제 한명숙도 들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미중 검사는 이거 굉장히 오래된 얘기입니다. 뭐 10년도 넘는 얘기 같은데 한 10년여간.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범죄당의 아바이 수령은 이재명이고 어머이 수령은 한명숙이다. 예. 이거를 갖다가 증명하는 얘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최근에 신씨라고 문재인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전에 증인 신문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판사 앞에서 이 검찰에 가서 한 게 아닙니다. 이게 법정에서 한 얘기입니다. 판사 앞에서 검찰이 78번 78차례 질문을 했는데 진술을 거부했다. 그냥 두세 가지만 응답. 두세 가지는 뭐예요? 신상에 대한 질문. 이름이 땡땡땡 아무개 맞습니까? 네. 사는 집수가 이거 주소 맞습니까? 네. 그다음에 뭐 이거 이랬습니까?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묵비권. 그래갖고 판사가 어이가 없어갖고 이거 의미가 없다. 그래갖고 그냥 종료를 시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키맨인데 왜 키맨이냐 하면 문대의 가족을 위해서 태국 가서 집 매매를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태국에 갔다는 거예요. 해갖고 집을 구매하는 거를 갖다가 도와줬다. 이 신모 당시 청와대 행정관입니다. 그다음에 이후에도 다이씨 가족 동행 파악을 위해 출국해서 면담을 갖다가 했고 그다음에 사위가 특혜 채용 의혹 제기한 후에도 이상직과 지속적으로 소통 대응 논란. 이건 이제 카톡을 갖다가 이제 압수수색했는데 핸드폰 압수수색 이제 카톡이 나오잖아요. 그 당일날도 뭐 압수수색 이상직 압수수색 당일에도 신모 씨하고 이상직하고 주고받은 카톡이 공개가 됐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이 키맨이다. 검찰이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계속 이렇게 묵비권 그러면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묵비권이라는 거는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 뭐 묵비권 한다고 그래갖고 다 뭐 본인한테 유리하다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묵비권을 행사하는 게 법적으로 볼 때는 불리한 게 어쩌면 판사가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묵비권을 한다는 건 뭐예요? 이거는 뭐 범죄자구나. 범죄자기 때문에 얘기를 못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범죄자가 아닌데 묵비권 할 이유는 없는 거죠. 예. 아니, 범죄자가 아니면은 자기 결백을 갖다가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벌써 8시 15분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는 한통령 방송에서 하고 그다음에 제가 한통령 방송 예고편을 갖다가 좀 보여드리자면 9월 10일 한통령 방송은 한동훈 대표 국민을 위해 총력을 쏟는다. 국민을 위해서 추석 전에 협의체 논의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 말했죠. 여야하고 의사, 그 다음에 정부 이렇게 4개 파티가 모여갖고 이거는 협의를 해야 된다. 빨리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렇게 해갖고 지금 엄청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여기 사진에 보시는 대로 장동혁 최고위원이 결국은 뭐죠? 오늘인가 어젠가 이면택 협회장을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랬잖아요. 정부 쪽에서는 박민수 제2 복지부 차관을 잘라야 된다. 그 다음에 의사 계통에서는 이면택 지금 의협 회장을 갖다가 자르고 새로운 사람을 해갖고 협상을 해야 그래야 이게 실마리가 풀린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제 생각을 갖다가 오늘 똑같이 박단이 얘기했어요. 여기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박단이 지금 전공의의 비대위원장 아닙니까? 박단이 얘기했습니다. 이면택 잘라야 된다. 물러서라. 이렇게 나는 이면택하고 같은 테이블에 앉지 않겠다. 그러니까 박단도 이면택의 정체라는 거죠. 그 정체가 뭡니까? 정치꾼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박단도. 예. 그러니까 역시 제가 예측한 게 맞았다. 박단이 오늘 입증을 해줬습니다. 제의가 맞다는 거를. 감사합니다, 박단.
예, 그 얘기를 갖다가 오늘 자세히 또 한통역 채널에서 잠시 5분 후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리는 말씀은 이제 얼마 안 남았죠. 9월 22일 일요일입니다. 오후 8시 저녁 방송에서 2월 1을 알면 인생의 절반은 성공이다. 좀 오픈 특별 방송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성원으로 한통역 채널이 구독자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한통역 채널에 멤버십 슈퍼챗 슈퍼생스 오픈 기념으로 멤버십 방송을 합니다. 이번 기회에 한통역 채널의 멤버십 후원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이 성공적으로 경연되기를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방송 주에는 2월 1을 알면 인생의 절반은 성공이다. Accept and do best. 예. 예, 이번 기회에 좀 많은 분들이 멤버십 가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후원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자,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후원해 주신 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 후원, 기업은행 계좌로 후원해 주신 분 열정님 감사드립니다. 슈퍼챗, 슈퍼스티커, 슈퍼생스로 후원해 주신 분 김자영님, 축복이님, 캣님 감사드립니다. 또 멤버십으로 후원해 주신 분 믿음의 등급 캣님 감사드립니다. 예, 여러분의 후원이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잠시 후에 예, 한통령 방송에서 또 한동훈 대표 국민을 위해 총력 쏟는다. 이 얘기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과 한변나라 채널, 이렇더라 채널. 예, 또 여러분이 또 나눠주신 얘기는 제가 또 여러분 채창에 써주신 얘기는 다 나눈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1시간 넘는 긴 방송 함께 참여해서 감사드리고요. 5분 후에 멀리 가지 마시고 5분 후에 한통령 방송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